이번 시간에는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입사지원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바로 나에 대한 제품 사용 설명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사지원서 없이 입사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 소개하는 제품 설명서다 생각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의 입사 지원서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전공이라던가 들었던 수업 내용들 또는 자격증 취득한 거라던가 다양한 나에 대한 제품 기능들을 설명을 넣어 두시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면접에서 아마 좋은 질문들 많이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입사 지원서를 잘 쓰시면은요, 면접에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면접 질문의 약 70에서 80%는요, 바로 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질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 지원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잘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사 지원서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력서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전공 또는 자격증 등 내가 했던 경험들을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명 스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일 거고요. 자기소개서는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스펙. 말이 꼬였어요? 입사 지원서는요,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력서는요,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또는 전공은 무엇인지 자격증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스펙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는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입사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래 행동적인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작성해주는 서류입니다. 이번에는요,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력서는 양식 자체가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 쓰고 있는 입사 지원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유양식 입사 지원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입사 지원서라고 해서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사이트들이 있고요. 이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입사 지원서가 있고 또 하나는 잡코리아, 사람인 등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입사 지원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양식들 모두 다 쓰는 방식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에는요, 일단 신상 정보라고 해서 내 개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학력, 자격증, 그리고 OA 능력을 입력할 수 있고요. 또는 사회 경험이라던가 내가 동아리 활동했던 내용들을 기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취미라던가 기타 또는 희망 연봉들도 이렇게 기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적사항 적는 방법입니다. 인적사항에 내 이름 기본적으로 적어 주실 거고요. 사진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진을 되도록이면 사용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셀카 이런 것들 찍지 않으실 거죠? 그래서 사진관 가셔가지고 내 증명사진 찍어서 넣어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는 칸에는요. 내 생년월일만 적어주시고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년월일 뒤쪽에는요. 내 만나이까지 적어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상대방이 알기 쉽겠죠. 그래서 만나기까지 기록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소를 적어주실 경우에는요. 도로명 주소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특히 주소는 내 신분증상에 있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내 핸드폰 전화번호 잘 적어주셨고요. 만약에 긴급 연락처 또는 집 전화번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요. 내 핸드폰 번호나 집 전화번호보다는요. 내가 핸드폰이 안 될 때 연락이 가능하신 분의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십시오 전화가 온다던가 아니면 지원자분 뭐 서류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 더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연락을 하는데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나가 있을 경우에는 연락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가 안 되더라도 연락이 가능한 분의 전화번호를 넣어 놓으시는 게 회사와 내가 소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원 분야 또는 희망 연봉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력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내가 졸업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학교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고등학교부터 학력은 적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 적어주실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졸업 예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졸업이 아니라 3학년 1학기 또는 1, 2학년이다 하실 경우에는요. 재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사항 또는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마 고등학생이라서 경력사항을 적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요. 바로 이 경력사항에 아르바이트 사항을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 경력사항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일한 활동들을 적어준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 적어주시고요.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 어느 곳인지 그 곳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했던 일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하시면은요. 재고 관리 또는 포스 그리고 마감, 고객 응대 이런 형식으로 내가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사지원서 작성하실 때 자격이나 특기사항을 적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자격증을 적어주실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격증이 내가 어학 자격증도 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격증은 적어주는 우선순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장 첫 번째 맨 위에다가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취득한 자격증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기관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명칭 꼭 확인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을 받으셨다 하실 경우에는요. 이런 교육의 경우에도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가장 위에 그리고 최근에 받은 교육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외 활동을 작성을 해주실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했던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 이러한 활동들이 교외 활동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활동의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지원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활동이다라고 하면요. 그러한 활동들을 적어주시는 것들도 아무래도 지원 분야에서 관심도를 높여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상 경력이라던가 기타 내가 자격 외에는 아니면 상을 받았다던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적어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적과 관련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이러한 부분들도 적어주시면 조금 더 유리한 서류 작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에서는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지원 분야랑 관련된 활동들을 가장 첫 번째에다 적어준다. 두 번째는요, 최근 거 위주로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력서 작성에 있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있어서는요, 면접 복장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성적이라던가 자격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적어주실 경우에는요, 도로명 주소 적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실 때 이모티콘이라던가 이런 것들 사용해서 적어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 이모티콘이 사용될 경우에는요, 스팸 메일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력, 경력, 자격증, 교육사항을 적어주실 경우에는요, 지원 분야와 관련된 거 가장 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거 순으로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이나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활동했던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업무했던 경험들이 조금 더 잘 나타나질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